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증시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이거에 관한 이 유예 여부인데요. 먼저 금투세가 무엇인지 이영택 캐스터 통해서 얘기를 간단히 소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금투세를 불리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금투세 시행 유예 여부를 두고 찬반이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올 연말 증시의 논란이 중심에 선 금투세란 무엇이며 시행 유예 여부에 따른 업계의 반응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금투세의 주요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금투세 도입 찬성 측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성입니다. 집을 팔아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주식이나 파생상품 같은 금융상품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요지인데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 등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 해외 주식, 채권 등으로 250만 원 이상 수익을 얻게 될 경우 투자자에게 20%에서 최대 27.5%까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네, 간단한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투자 수익이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율이 20%, 3억 원 이하이다 보니까 세율을 20%,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세율 22%를 계산해서 총 1,1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4억 원에서 기본공제금 5천만 원을 뺀 3억 5천만 원 부분을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데요. 먼저 3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3억 원을 초과한 게 아니니까 세율 20%에서 지방소득세 2%를 계산한 총 세율 22%, 총 6,6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고요. 3억 원을 초과한 5천만 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3억 원을 초과했기에 세율 25%, 지방소득세 2.5%를 합친 총 세율 27.5%를 계산해서 1,375만 원이 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친 4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총 7,975만 원의 세금을 발생하게 됩니다. 네,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된다면 이러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대규모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반대 측에서는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이 세금까지 얹어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금투세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들과 함께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투세 전면 도입은 시장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한 참석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 수익률이 낮아져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특히 해외 투자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 주식이 해외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금투세 때문에 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관련 준비도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서 큰 폭의 변화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부족에 따른 권리 침해나 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고요.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충분한 사전 설명 등의 시간이 제공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가에서는 여러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금투세 논란에 대해 최승로 자유기업원 원장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캐스터가 전해드린 대로 금투세 논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유기업원 최승로 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들어봤는데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느냐 마느냐의 그 운명은 바로 이제 정치권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2년 유예 쪽으로 약간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긴 한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네, 금투세는 신설된 세금입니다. 민주당이 아주 의지를 갖고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여당 시절에 의지를 갖고서 만든 법인데 지금 이것을 2년 유예하게 되면 이 세금이 유야무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유예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실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민주당 내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쉽게 합의가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약간은 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하고 또 국민들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실행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2년 유예를 당정 간에 잘 어제 그 얘기, 예. 협력을 해서 가급적인 유예를 하도록 하자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상황이 며칠 안 남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 안 남았고 또 당장 내년에 실행해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좀 유예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뭐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유예를 하자는 쪽이고 민주당도 좀 이재명 대표는 뭐 지금 상황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냐 뭐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해가지고 약간 유예 쪽으로 확실히 기우는 것 같은데 어쨌든 논란은 있지만은 관련 법률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유예되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세금 신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지력이 내부의 의원들에게 있고 하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기는 예상은 쉽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투세가 주식, 채권, 펀드 뭐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치는데 전체적인 영향이 어떤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우리 금융시장, 주식 투자에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왔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꾸준한 성과나 수익을 내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소득을 얻지 못한 시장에서 세금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소득이 있고 그러다 보면 세금도 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에서 이제 이 세금이 추진된 것인데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사실은 없던 세금이 생기는 것이고 국내 투자에겐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안 그래도 해외로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세금이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해외로 자금이 유출된다거나 또는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외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타격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왜 개미 독박 과세인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처음 이 세금은 아주 소수 15만 명 정도의 소득을 낸 사람한테만 연간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에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은 그 결과를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주주나 상당 금액의 투자자들도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수익성, 시장의 전체적인 수익성이 같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게 보면은 또 이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의 세율이 항상 그랬듯이 점차적으로 그 기준을 낮춰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에서도 나타났었고 그다음에 대주주에 대해서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기준을 낮춰서 지금은 10억 원 이상 투자자를 모두 대주자로 보는 그러한 강화된 세금 관련된 규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5천만 원이지만 언제 이것이 또 금액이 낮춰지게 되면은 상당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세금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시장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이 소속된 국가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 이 세금하고 관련이 없고요. 이중과세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현재 안 내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시장의 위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기관들은 뭐 법인세를 내니까 또 그 대상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미 독박과세라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하지만 이제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증권거래세 낮추면서 이걸 궁극적으로 폐지하면서 금투세 도입하는 거 이건 세금 신설하는 게 아니라 대체하는 거다 이런 주장도 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양도소득세도 거래에 관계된 세금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거래세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증권거래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세율을 낮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관련된 세금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서도 거래세 비중을 낮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결국 지나서 보니까 부동산 관련 취등록세나 부동산 거래세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정치인들이 세금을 만들 때는 아주 소수에게 아주 낮은 그 다른 세금을 줄여주면서 이 세금을 늘리겠다라고 말하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 관련된 세금이 다 같이 늘어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곤 합니다. 여기에서도 증권 관련된 세금도 종합적으로 보면 거래세 전반적인 세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세금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투세하고 증권거래세는 어떤 관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현재와 같은 거래세, 증권거래세는 대부분 거의 폐지하거나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낮춰야 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주식시장을 보면 계속해서 수익률이 나지 않고 손실을 보고 있는데 거래자들은 계속 세금을 내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손해봐도 0.23% 그냥 뛰는 거죠. 그렇죠. 증권거래세. 그래서 합리적이지는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거래세를 대부분 그대로 놔둔 채 다시 또 추가적으로 양도소득 차익에 대한 세금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래 전반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고요. 이 과세를 이월하거나 또는 소득을 이월해서 전반적인 손실과 이익을 상계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그러한 과세 제도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러한 불리한 세금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은 바로 이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에 큰 손들, 뭐 이른바 주포라고 하는 이제 좀 투자 규모가 큰 분들이 시장을 이탈하지 않을까 이 우려가 큰데요. 사실 먼저 대만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죠. 네, 대만에서도 이렇게 금투세 같이 세금을 거의 50% 가까이 내는 그런 세금을 실시를 했었는데 거의 시장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쇼크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제도를 철회를 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세금 제도라는 것은 특히 지금같이 경제가 매우 취약한 상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태, 특히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수익을 못 내는 이런 시장에서 새로운 세금을 추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시장이 불안하지 않은 적이 없고 경제가 어렵지 않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라는 조세의 원칙을 따져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금투세도 언젠가는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쯤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금융시장이 투자하기에 아주 적합한 시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을 정도의 시장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금융시장에 투자해본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다시피 그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손실을 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시장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거두는 비용이 더 큰 세금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금투세는 아직은 그렇게 거두는 비용에 비해서 세수가 충분히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세금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러한 세금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금 관련된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세금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합법적으로 국민을 강탈한다는 이런 뭐 조세 이론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좀 비판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유기업원 최승로 원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